솔직히 생각보다 낮은 반이 배정이 되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저 인강을 좀 부분적으로 듣고 숙지를 하기도 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수학학원 이야기예요. 작은 애가 학원을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조금 넘겼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계속 혼자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학원 선택부터 레벨 테스트, 처음 학원 가서 적응할 때, 그리고 결과까지 주절주절 떠들어 봅니다. 아이마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가볍게 듣고 참고만 해주셔요. 홍콩 대신 학원으로. 중등 내내 준비한 고1 성적은 그럭저럭 봐주겠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고1 2학기 말부터 고2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적당히 안 좋았지만 다른 과목들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무너져서 아이가 적극적으로 정시 올인을 선언합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정시 올인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이 학교가 서울 그 변두리 과중점인데 아직까지 수시 챙기는 친구가 반에 5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과목 골고루 좋은 친구들이 거의 없고 내신을 다 나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시를 하려면 그 중심이 이제 수학입니다. 수시 교과라면 단위수 비율 정도만 중요한 거지만 정시는 수학 반영비가 일단 어마어마하고 수시 논술도 공대는 거의 수학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수학이 절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흔들리면 정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마지막 구슬을 못 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방법으로 노력은 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학원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원은 뭘 다르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더 부딪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겨울방학부터는 학원을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최대한 줄여가며 하자던 저이지만 꼭 필요한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원 선택. 그러니까 아무리 홍콩을 해도 좋은 학원 한두 개는 늘 리스트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학원을 가야 할 때 바로 대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리스트가 있어도 막상 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곳이 학원지 근처라서 근데 학원이 다양하니까 오히려 고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일단 학원은 크게는 소규모 맞춤식 학원이 있고 대형 학원이 있죠. 대형 학원도 한 반에 50명, 100명 가까운 인원이 함께하는 대형 수업이 있고 20명 안쪽 정도 레벨별로 수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 하거나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곳을 채워야 할 때 특히 초, 중등 때는 소규모 학원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할 때 대형을 다니면 그게 다 이제 구멍이 될 수 있는 거죠. 전에 살던 곳에서도 책상 이렇게 몇 개 놓고 수업하는 정말 소규모였는데도 실적이 좋았던 학원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각자의 수학 실력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해 주니까 효과가 좋았고 중위권 학생이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라도 꼭 확인하면서 보내야 학원도 돈값을 합니다. 레벨에 스트레스 받는 아이라면 더욱더 소규모가 좋고요. 또 규모가 어정쩡해서 레벨이 막 섞여진 수업보다는 소규모 맞춤식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기본 개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부 양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어느 정도 캐리해주는 곳이 필요했어요. 특히 주변 친구들 영향을 받고 자극받는 아이여서 중간 규모 수업을 하는 대형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 규모가 커서 레벨별로 잘 나누어진 수업을 하는 곳이요. 고2 수학은 내신도 수능 준비라 구체적인 그 수업 내용보다는 아이 성향과 맞는지를 더 깊게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 반에 20명이 넘지 않고 선생님과 의사소통 쉽게 가능하고 친구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장단점이 섞인 가장 가까운 대형 학원을 다닙니다. 고민 중인 학원 3개 중에 2곳을 가보고 한 곳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대형 수업하는 한 곳은 고3에 옮길까 고민 중이고요.
참고로 고3이 되면 뭐 50명, 100명이 가까운 대형 수업을 또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 이 얘기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레벨 테스트. 처음에 가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죠. 근데 오랫동안 혼자 해온 걸 평가하는 거라 이제 학교 시험과 다르게 또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테스트를 볼 시험 범위도 그 직전에 알려줬어요. 미리 들었던 건데 이건 제가 꼭 지키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막 해서 높은 반이 되기보다 조금은 수월한 반으로 가서 바로 레벨업의 경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 학원에서도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레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낮게 시작해서 레벨업하는 경험을 갖는 게 더 좋아요. 그 이유는 공부가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하는 부담감만 없어도 공부가 더 재미있거든요. 아무튼 예상한 대로 학군지 학원에 중간반 정도 하는 수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못해도 얘가 모의고사가 2등급은 나오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낮은 반이 배정이 되었어요. 뭐 기분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속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레벨업 시험에는 아이가 속상할 일은 없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맘 편히 올라가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가자마자 이제 일주일 수업을 하고 반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풀이하는 것을 보고 그 세 분 선생님께서 회의를 해서 바로 바뀌더라고요. 너 왜 이 반에 와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레벨 하나가 바로 올라간 거죠. 뭐 그래도 최고 레벨은 아니고 그 아랫반 중에 이제 하나. 세 번째, 학원의 좋은 점과 문제점. 학원을 처음 가다 보니 처음 뭐 2주, 3주까지는 약간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의 그 과정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원, 수투 개념은 안 하고 바로 문풀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 맞춤식 소규모가 아니면 처음 얼마간은 어디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과제도 꼼꼼하게 확인받지도 못하고 뭐 대형의 장점을 보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처음 얼마간은 인강을 좀 부분적으로 듣고 숙제를 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숙제 풀이 질문을 받는데 아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풀이를 같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더 쉬운 풀이를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짧은 시간에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됩니다. 학군지 다른 학교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가까이 보면서 제대로 자극을 받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강제적인 공부 양이죠. 아이가 원해서 간 거고 시기도 뭐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숙제 하나 빠진 것 없이 열심히 해갔어요. 그러니까 학원쌤께서 하라는 숙제도 안 할 거면 다닐 필요도 없죠. 제 말은 안 듣는 애가 선생님 말은 정말 잘 듣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인정해 주는 날이면 완전 업돼서 왔거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뭐 평가원 기출들, 뭐 기출을 많이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인근 학교에 이제 기출 문제 여러 개를 같이 푸네요. 그러니까 학군지 학교들도 난이도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실제 시험에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익힐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해도 안 듣던 건데 학원에서 하니까 푸네요. 큰애가 이제 혼자 하던 걸 얘는 학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도 아이가 다르니까 아이에 맞춰야죠. 그런데 예상대로 뭐 수학 공부하느라 다른 과목은 덜하는 문제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희 애는 이제 정시 과목만 하면서 버텼지만 학원 여러 개를 이제 제대로 다니면서 내신 전 과목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학원은 되도록 1개나 2개가 좋고 그 이상이면 모든 게 다 조금씩 부실해질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처음 가거나 뭐 학원을 바꿔서 적응할 때는 되도록 적게 다니면서 제대로 챙겨야 돈도 안 아깝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러리로 많이 다녀봐야 뭐 하겠어요. 네 번째, 시험 결과. 뭐 짧은 기간이라 뭐 결과랄 것도 없지만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본 그 1학기 기말고사는 여전히 못 봤어요. 그때는 학원 적응하느라 정신 없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도 다 맞을 것처럼 떠들더니 많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학을 열심히 보냈고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드디어 이제 아이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왔네요. 간만에 이제 잘 봐서 그런지 아이가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몰라요. 혼자 뭐 의지를 가지고 많이 풀면서 혼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다음 시험을 또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처음 다닐 때는 학원을 조금만 더 일찍, 그러니까 학기 중이 아니라 지난 겨울방학부터 다녔으면 좋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1 시작부터 다녔어도 좋았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큰애가 하던 방식대로 전 집에서 해왔던 건데 역시 아이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 시험 형태, 무엇보다 아이 의지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학원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2, 고3이라면 한두 과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는 학원에서 뭐 단기간에 작은 효과라도 볼 수 있었던 건 그동안 혼자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해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학원을 다니던 혼자 하던 결국 마무리는 이제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계획 짜고 집중해서 해본 경험이 없었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구슬이 많아야 제대로 꿰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혼공하는 저학년 자녀들 학원을 언제 보내야 하나 시기를 보고 계시다면 기다리면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해보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집중해서 해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요. 결국 아이가 독립해서 살아갈 때 더 필요한 기본기니까요. 재미없는 옆집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